힐라의 인싸가 되기 위한 가장 트렌디한 방법 모닝 인사이트, 오늘도 10시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 소개시켜 주실지 박신혜 연구원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휠라홀딩스에 대해서 이니시에이션 자료를 작성했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휠라홀딩스 준비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이게 기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또 매출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휠라홀딩스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휠라 브랜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전 세계 최대 골프용품 회사인 아쿠시네트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매출은 휠라 브랜드 사업의 비중이 39%, 아쿠시네트의 비중이 61%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출 구성을 좀 살펴보면은 한국의 휠라 매출 비중이 17%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16%, 그리고 아쿠시네트 매출이 무려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열티 수입이라고 해서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겠지만 전 세계 파트너들한테 받는 로열티 매출이 전체 매출의 2% 정도로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휠라홀딩스는 중국 사업도 진출해 있는데 중국은 휠라가 단독으로 진출한 게 아니라 중국 안에 있는 안타스포츠라는 회사를 통해서 진출해 있습니다. 중국은 휠라홀딩스가 직접 진출해 있지 않고 현지 업체인 안타스포츠와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들어가 있는데요. 이 합작법인의 이름은 풀프로스펙트이고 휠라가 지분 15%, 안타가 지분 85%를 갖고 있어서 휠라에게는 관계기업이고 따라서 연결 매출이나 영업이익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지분법 이익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 휠라홀딩스에 대해서 투자 의견 바이 그리고 목표가를 65,000원을 제시해 주셨어요. 혹시 이렇게 제시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휠라홀딩스의 목표 주가는 DCF 방식을 활용해서 산정했습니다. 현금 할인 모델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를 통해서 산정된 목표 주가가 65,000원 수준이고 현 주가 대비해서 41%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향후에 영업이익을 통해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인데요. 휠라홀딩스에는 향후 3년간 연평균 순이익이 36%씩 증가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반면에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의 순이익 연평균 성장률은 컨센서스 기준으로 24% 수준이라서 코스피의 이익 성장세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휠라홀딩스가 지속 성장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네, 먼저 실적 기저가 굉장히 낮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순이익이 42%나 코로나19 영향으로 하락을 했고요. 작년 기저가 낮은 가운데 향후에 백신 접종률이 전 세계적으로 상승하면은 글로벌하게 소비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 휠라가 기존에 갖고 있던 라이프스타일이라는 제품의 강점에 더해서 올해 계획하고 있는 퍼포먼스 라인이 강화되면은 브랜드 경쟁력이 다시금 부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 퍼포먼스 라인이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 휠라홀딩스가 퍼포먼스 신발을 출시했다고 들었어요. 네. 그 전망은 혹시 어떻게 보세요? 네, 퍼포먼스 신발을 올해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매출의 다각화와 또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퍼포먼스 신발을 출시함을 통해서 ASP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기존의 라이프스타일 대비해서는 아무래도 퍼포먼스 신발이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가격대가 높기 때문이고요. 다만 휠라 제품들이 기존에도 나이키나 아디다스와 같은 브랜드 대비로는 좀 더 가성비가 높은 것이 브랜드의 강점이었는데 퍼포먼스 신발 역시도 나이키나 아디다스 대비해서는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출시해서 계속해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휠라는 지난 2016년에 브랜드 리뉴얼을 대대적으로 단행을 하면서 과거에는 좀 더 나이가 있는 소비층의 브랜드였다면은 이런 브랜드를 10대와 20대를 주요 고객층으로 타겟하는 브랜드로 만드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오히려 올해부터는 이런 10대랑 20대의 소비층이 워낙 이미 탄탄하기 때문에 퍼포먼스 신발을 통해서 다시금 20대와 30대 고객을 다시 유입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 출시한 퍼포먼스 신발들을 좀 살펴보면은 뉴런이나 시냅스와 같은 테니스화나 러닝화 그리고 사이클화 등이
을 갖고 있고요. 8만 원에서 10만 원대의 가격 제품들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투자 포인트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투자 포인트는 방금 말씀드린 퍼포먼스화가 첫 번째 투자 포인트입니다. 기존의 라이프 스타일 쪽으로 매출의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좀 치우쳐져 있다고 해야 되나요? 되게 많은 부분이 퍼포먼스가 아닌 라이프 스타일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부분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네, 두 번째 포인트는 소비 회복입니다. 2020년에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휠라홀딩스의 영업이익은 무려 28%나 감소를 했었는데요. 낮은 기저효과와 전반적인 소비 회복 그리고 퍼포먼스 신발의 출시를 통해서 향후 3년 동안 영업이익은 연평균 15%, 지배주주 순이익은 36% 증가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휠라의 매출이 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국가들의 상황을 살펴보면은 먼저 미국과 중국 그리고 한국을 볼 수 있을 텐데요. 미국은 작년에 락다운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특히 2분기에 굉장히 소비가 안 좋았는데요. 올해 3월부터 미국의 의류와 신발 시장은 전년의 낮은 기저효과에 기반해서 성장세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은 좀 이례적인데요. 작년 1분기와 2분기에는 매출이 하락세를 나타냈지만 3분기부터 굉장히 빠르게 성장세로 전환돼서 거의 유일하게 2020년 하반기에 시장이 성장한 국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번 1분기에 중국 전체 의류 신발 소매 판매는 53%나 증가를 했고 같은 기간 휠라의 중국 매출액은 75에서 80% 내외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데요. 한국 역시 2020년에 의류나 신발 매출 소매 판매가 굉장히 부진했기 때문에 올해 2월부터 다시 성장세로 전환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 밸류에이션입니다. 휠라홀딩스 주가는 굉장히 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동종 업계의 경쟁 업체들 대비 저평가 받고 있는데요. 물론 저평가를 받고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휠라 브랜드 경쟁력에 대한 투자자분들의 우려의 시선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도 휠라의 글로벌 인지도와 또 브랜드 가치를 감안했을 때는 현재 주가는 좀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저께 종가를 기준으로 살펴본 시가총액인데요. 휠라홀딩스의 시가총액은 어제 기준으로 2조 약 8천억 원 수준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아쿠시네트, 즉 미국의 골프용품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산정해 보면은 약 1조 3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아쿠시네트가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약 3.6조 원 수준이고요. 여기다가 휠라홀딩스의 지분 52%를 곱해보고 그 다음에 30%를 할인했을 때의 기업 가치가 약 1조 3천억 원이 되는 거고요. 휠라홀딩스의 시총 2조 8천억에서 아쿠시네트의 브랜드 가치가 약 1조 3천억, 즉 비중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휠라 브랜드의 가치라고 볼 수 있는데 약 1조 5천억 정도가 되고요. 휠라에서만 발생하는 순이익 약 1,880억 원을 기준으로 PE 레시오가 8배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다른 글로벌 업체들 대비해서도 휠라 전체적인 PER 수준은 올해 기준으로 11배 수준인데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 스케쳐스와 같은 회사와 비교하면은 워낙 좀 심각하게 저평가 받고 있고 중국의 스포츠 용품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도 현저히 저평가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뭐 한국이나 미국, 중국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조금 해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휠라의 한국법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은 휠라 한국법인은 1991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작년 기준으로 매출이 한 5,3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출이 14%가량 하락을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좀 성장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3년간 연평균 매출은 9%씩 성장을 견조하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법인이 휠라 홀딩스의 연결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7% 수준이고요. 아쿠시네트라는 큰 자회사를 제외한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43%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휠라의 매출 구조를 보시면은 단순히 한국의 매출뿐만 아니라 이 풀 프로스펙트라는 합작법인의 서비스 수수료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합작법인을 통한 지분법 이익으로 실적이 인식이 되고 있는데 다만 이 합작법
법인에서 국내 법인으로 매출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지급을 합니다. 로얄티 형식의 매출로 봐주시면 되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전체 영업이익에서 이 서비스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렇게 크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휠라의 채널별 매출 구성을 좀 살펴보면은 매출의 약 80% 수준은 리테일 채널에서 발생하고 나머지 20%는 홀세일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리테일 채널이라고 하면은 바로 백화점과 대리점, 휠라가 직접 운영하는 자사몰이나 또는 면세점, 그리고 일부 이커머스 채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다수의 매출이 발생을 하고요. 홀세일 매출도 최근 몇 년 동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홀세일은 주로 편집샵, 길거리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ABC마트나 폴더, 슈마커, JD 스포츠와 같은 매장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쿠팡이나 W컨셉과 같은 이커머스 매출도 홀세일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휠라의 복종별 매출 구성을 살펴보면은 신발이 55%, 의류가 37%, 그리고 액세서리가 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휠라 브랜드를 대대적으로 리뉴얼하기 이전인 2016년에는 의류 비중이 60%에 달했었지만 그 이후에 어글리 슈즈라는 디스럽터2 제품이 크게 히트를 치면서 그 이후에 신발 비중이 50-60%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 상황은 좀 어떻게 되나요? 네, 미국은 1990년에 설립된 법인이고요. 휠라 홀딩스가 지분 100%를 갖고 있습니다. 휠라 홀딩스의 연결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 수준이고 아쿠시네트를 제외한 휠라 매출 기준으로는 41%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2020년에 코로나19가 발병하면서 전역에 락다운이 시행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소비가 위축되고 또 매장도 운영을 중단한 영향으로 매출이 약 19%가량 하락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다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올해 매출은 17%, 그리고 향후 3년간의 매출은 연평균 12%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시장의 매출을 좀 나눠서 살펴보면은 어디서 판매되는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낮은 가격대 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채널과 그리고 고가 제품을 판매하는 채널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휠라는 불과 2018년 상반기까지 매출이 대부분 중저가 채널에서 발생했습니다. 코스트코나 타겟, 콜스, TJ맥스 같은 매장에서 주로 25불에서 35불의 컨버스화나 테니스화를 주로 판매를 해왔고 여전히 이런 제품들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크게 달라진 부분이 2018년 하반기에 있었는데요. 2017년에 출시했던 신제품 디스럽터 2가 선풍적인 인기를 미국 시장에서 끌게 되면서 미국의 신발 편집샵인 풀라커나 풀액션 같은 데에 입점을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디스럽터 2는 가격이 60불에서 70불 정도 되는 고가 제품이고요. 이 제품의 매출이 급격하게 성장한 것이 2018년 주가 상승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2019년부터는 좀 매출이 성장세가 주춤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주가 하락의 요인이 되기도 했는데요. 올해 2021년에 들어서 다시 어떻게 전개될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중국 시장 상황까지 설명해 주시죠. 중국은 안타스포츠라는 중국 최대의 스포츠웨어 업체와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요. 2009년부터 중국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합작법인은 안타스포츠가 지분 85%, 휠라홀딩스가 지분 15%를 갖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국만이 이 안타스포츠가 휠라의 상표권을 갖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휠라 상표권은 한국의 휠라홀딩스 법인이 갖고 있는 것에 비해서 다른 점입니다. 이 합작법인의 매출은 굉장히 놀라운 성장세를 지난 몇 년간 보여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 5년간 매출 성장률은 54%씩 연평균 성장을 했고요. 향후에도 중국의 스포츠웨어 시장이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휠라 역시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향후 3년간 중국에서의 매출이 연평균 22%씩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휠라의 중국 사업은 안타스포츠가 거의 100% 도맡아서 전개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안타스포츠가 기존에 갖고 있던 높은 자본력과 유통망에 더해서 휠라를 현지 고객에게 맞춘 제품을 출시하는 전략까지 더해지면서 지난 10년간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한국이나 미국 등과 같은 국가에서와는 달리 중국에서 휠라는 프리미엄 브랜드로 포지셔닝 되어 있습니다. 즉 제품이 비싸다는 뜻이죠. 그래서 한국이나 미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저렴한 제품 중심으로 팔렸던 거와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고요. 안타 스포츠의 이러한 전략이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성공을 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타 스포츠는 중국 그리고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등의 총 2,000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장의 증가 추세를 보시면은 지난 2011년 220개에 시작해서 작년에 2,000개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10년 동안 점포 수가 증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2,000개나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향후에 점포 수가 증가하는 속도는 좀 둔화될 수 있겠지만 대신에 이커머스 채널이나 또는 점당 매출 향상을 통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굉장히 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이 휠라 홀딩스는 리스크 요인 같은 거는 따로 없나요? 네, 리스크 요인도 물론 존재합니다.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먼저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가 실적에 굉장히 큰 부담 요인입니다. 전반적인 실적 추정이 코로나19가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것을 가정해서 추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개선되는 속도가 굉장히 늦어지면서 소비 회복이 늦어지면은 자연스럽게 실적이나 주가의 회복이 장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좀 벗어나 있는 사업부가 있긴 한데요. 바로 골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아쿠시네트입니다. 아쿠시네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기간에도 굉장히 견조한 실적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운동과 사교를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굉장히 크게 최근에 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리스크 요인은 2021년에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린 퍼포먼스 신발이 흥행에 실패할 가능성입니다. 퍼포먼스 신발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는 있지만 이미 많은 기업들이 활발하게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경쟁이 치열한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동시에 우려도 공존한다고 볼 수 있고요. 또한 퍼포먼스 신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여러 관련된 투자 비용이 동반될 것이기 때문에 만일 매출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고스란히 좀 손익의 부담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외환 위험인데요. 휠라는 미국, 유럽, 중국 그리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국가들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여러 통화를 통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외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외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외화 선도 거래 등의 파생 상품 거래를 하고 있어서 환율 변동에 대한 환해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평가 손실이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네, 그러면은 리스크 요인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 그리고 퍼포먼스 신발의 흥행 여부, 그리고 마지막 외환 위험까지 조금 짚어주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휠라홀딩스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네. 휠라홀딩스는 브랜드 경쟁력에 대한 의구심도 일각에서는 존재하고 있지만 여전히 브랜드 가치나 인지도를 감안했었을 때는 주가가 크게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의 반등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실적도 2020년을 저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소비가 회복되면서 점진적인 실적 회복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휠라 홀딩스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휠라 홀딩스에 대해서 박신혜 연구원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 모닝 인사이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